1988년 이후 알래스카에서 16,000명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미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많은 이들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당수가 외딴 지역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너무나 광활하고 고립된 곳이라 누군가 실종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사냥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 황야가 더 어두운 것을 숨기고 있나요? 저는 조슈입니다. 이번 인포그래픽 쇼 에피소드에서는 알래스카에서 무언가가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불안한 가능성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1972년 닉 베기치 시니어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었으며 1970년에 미국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알래스카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야망이 크고 결단력 있던 그는 알래스카의 광활한 황야와 숨겨진 가능성을 워싱턴 DC의 중심부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기치는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 헤일 보그스를 포함해 강력한 인맥을 빠르게 쌓아갔습니다. 남부 정치인인 그는 알래스카의 민주당원이 힘든 재선 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지를 모으기 위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앵커리지에서 주도인 주노로 향하는 쌍바렌짐의 세스나 310기에 탑승했습니다. 베기치의 보좌관도 다음 선거 자금 모금 행사로 가는 평범한 비행에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지도부 일원을 포함한 하원 의원 2명이 사라졌습니다. 군과 민간 구조기관이 총동원되었지만 그 남성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신호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는데 이는 추락 시 반드시 발생해야 합니다. 나중에 비행기 송신기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송신기는 페어뱅크스에서 미사용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39일 후 대규모 수색이 중단됐고 탑승자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리지와 주노에서부터 우트케어고비까지 이어지는 알래스카의 광대한 지역은 소름 끼치는 별명 알래스카 삼각지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외딴 황야는 신비로운 실종 사건들로 악명이 높습니다. 66만 5천 평방마일이 넘는 이 지역의 대부분은 국립공원, 작은 마을과 촌락, 그리고 길고 황량한 도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쉽게 자취를 감출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험난한 지형에서는 더 그렇죠. 알래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폭풍이 심한 지역 중 하나인 베링 해협과 접해 있어 배들의 항해도 매우 어렵습니다. 비행기는 특히 작고 고고도 비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거친 기상 조건에 매우 취약합니다. 혹독한 환경과 외딴 지형 때문에 비극적인 일을 겪은 사람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기도 전에 그들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런 무서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알래스카 삼각지대와 버뮤다 삼각지대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구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딴 지역입니다. 두 지역 모두 강풍과 폭풍이 자주 발생하며 작은 비행기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기도 해서 추락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설명 가능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는 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 신고되었으며 매년 약 2,200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곳에서 뭔가 더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주가 되기 전부터 미국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미확인 이상현상, UAP, 목격 사례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1947년 앵커리지 인근에 살던 10대 소녀 3명이 지역 공군기지 상공에서 이상한 흰색 원반형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물체는 비행기보다 작고 기상 관측기구보다 컸습니다. 이 일은 노주의 사건이 일어난 해에 발생했으며 뉴멕시코 사건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알래스카 전역에 퍼진 여러 사건 중 첫 번째였습니다. 공황 상태였거나 더 어두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미스터리의 진실이 궁금하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색 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1950년 10월 단 한 주 동안만 해도 알래스카의 작은 도시 시트카에서 7건의 미확인 이상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 내 미확인 이상 현상이 가장 자주 목격되는 지역 중 하나로 특히 많은 사람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2023년 2월 알래스카의 미확인 이상 현상 UAP 미스터리가 다시 언론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중국 기상 관측용 풍선이 미국 영공에 진입해 방위 태세가 고조된 직후 알래스카 북부 상공에 정체불명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물체는 곧바로 공군의 F-22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물체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조종사의 보고는 곧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추진장치가 보이지 않는 채로 공중을 이동하는 자동차 모양의 물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 물체가 자신들의 레이더 시스템에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비행체의 잔해는 바다로 가라앉았고 이후 회수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UAP가 하늘을 배회하며 사람들을 납치한다는 이론들은 입증된 바 없으며 근접 조우에 대한 주장도 비교적 드뭅니다. 비행기와 등산객 실종 속 기이한 불빛들이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그러나 하늘엔 더 이상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래스카 남동부 주의 주요 도시 근처와 알래스카 삼각지대 기슭에서는 자기 이상 현상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전자장비를 교란하는 이러한 이상 현상은 바다 위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비행기들이 삼각지대의 깊은 곳으로 추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형 비행기들은 알래스카 황야 상공에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해안과 베링 해협에 가까워질수록 비행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항법 장치의 오작동과 피드백은 탑승자 전원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척지에서 많은 비행기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상공에 여전히 신비한 불빛이 떠오르는 한 사람들은 외계인의 개입이 있는지 계속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육지에서 많은 사람이 사라지는 건 설명되지 않습니다. 에린 마리 길버트에게 알래스카는 새로운 시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24살의 캘리포니아 출신인 그녀는 1995년에 자매와 함께 살기 위해 앵커리지로 이사와서 보모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 콤스 등과 빠르게 친구가 되었고 곧 두 사람은 앵커리지 남쪽 작은 마을에 기어드우드 포레스트 페어로 데이트를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맥주 가든에서 시간을 보내고 떠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린 길버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콤스는 처음에 주요 용의자였지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길버트와 차로 돌아갔을 때 배터리가 방전된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도움을 구하러 갔다 돌아오니 그녀는 없었고 다시 시부한 차는 이번엔 작동했습니다. 그는 에린을 찾으려 축제로 돌아갔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헤맸고 결국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돌아갔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길버트는 그 지역에 친구들과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실종은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자매인 스테파니는 다음날 아침 수색을 조직했지만 숲을 뒤져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알래스카 주 경찰 등도 에린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콤스는 철저히 조사받았지만 결국 의심을 벗어났습니다. 이는 그가 사건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이었습니다. 35,000달러의 보상금이 걸렸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범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그녀의 옷에 대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깔끔한 실종 사건 중 하나였고 가장 신비로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길버트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거드우드 포레스트 페어는 더 작은 캘리포니아 크릭과 바다로 흘러가는 글레이셔 크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버트가 그 지역을 걸어서 빠져나가려다 발을 헛디뎌 그중 한 곳에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숲에서 길을 잃고 자연 환경에 희생되었거나 포식자에게 공격당했다는 다른 이론들은 증거 부족으로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특정 종류의 포식자는 아닙니다. 살해된 원주민 피해자의 약 69%는 여성이나 소녀들이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구조가 며칠이나 걸리는 외딴 지역에서 사라집니다. 연쇄 살인범 로버트 한센은 이러한 외진 환경을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는 완벽한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연쇄 살인범이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주 북쪽으로 향하는 악명 높은 돌턴 하이웨이 같은 지역에는 들꽃 사이가 수백 마일씩 떨어져 있고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살인사건의 배후에 한 명의 연쇄살인범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끔찍하게 많은 실종 사건들은 추적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알래스카에는 아주 다른 종류의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알래스카는 가혹한 환경을 즐기고 잘 버티는 특정 유형의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스 사냥, 얼음 낚시, 오지 하이킹 등 모험을 찾으며 고독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살아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위험한 지형과 야생동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계 최고 모험가들도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 우라무라는 넘고 싶지 않은 한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이후 43년 동안 한 사람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 시험했습니다. 30번째 생일까지 그는 7정상 중 5곳을 등반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혼자 북극점에 도달했고 아마존강을 뗏목으로 건넜으며 데날리산과 에베레스트 정상에도 올랐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알래스카는 명성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라무라는 1970년 따뜻한 계절에 처음 데날리산에 올랐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모험처럼 혼자서 이 일을 해냈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남극에 빈슨 매시프라는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남극 대륙을 혼자 여행해 그 목표도 이루길 꿈꿨지만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그는 다시 데날리 산을 혼자 등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겨울 등정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우에무라는 불가능을 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겨울에 데나리 산에 도착한다는 것은 눈으로 덮여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이동, 빙하와 크레바스를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음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장비로 이동하며 그는 1984년 2월 대담하게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정상에 도달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일본 국기가 산 정상에 꽂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 우라무라의 흔적은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본 기자들과 무전으로 대화하며 하산 중임을 알렸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고 위험한 날씨였습니다. 그가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사라졌습니다. 산은 숙련된 등산가가 이끄는 구조대가 철저히 수색하며 오라무라의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의 여정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동굴과 짐을 가볍게 하려고 많은 장비를 버렸다는 내용이 적힌 일기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될 수 없는 깊은 크레바스에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많은 미스터리처럼 해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답이 없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더 어두운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알래스카는 신비로운 곳이며 이 주의 90%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결코 보지 못할 곳입니다. 심지어 많은 인기 관광지들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외진 곳에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많은 지역에서는 겨울 동안 몇 주 동안 해가 뜨지 않으며 우트케아 고빅에서는 65일 동안 계속되는 유명한 극야가 있습니다. 북극광이 지평선을 따라 춤추며 이곳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많은 실종 사건으로 사람들은 더 어두운 일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쿠쇼타카는 알래스카 틀린기 민속에서 전해지는 무서운 변신 생물로 야생을 돌아다닌다고 전해집니다. 수년 동안 답을 찾는 사람들은 기이한 전설을 들었는데 그 중에는 얼어붙은 풍경에 숨겨진 외계 기원일지도 모르는 거대한 검은 피라미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 전설에 따르면 그것은 비밀정부 시설 안에 있으며 북쪽의 에어리어 51일 수도 있습니다. 근처에 다가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실종된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알래스카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실종 사건 중 하나는 1976년부터 실종된 게리 프랭크 서더돈의 사건이었습니다. 뉴욕 출신인 그는 모험가이자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신을 찾기 위해 알래스카 황야로 떠났고 캐나다 국경 근처 포큐파인 강을 탐험하려 했습니다. 이전에 알래스카 송유관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서더돈은 경험 많은 탐험가였고 친구와 함께 강을 따라 걷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더돈은 그 지역에 친구들이 있고 뉴욕에는 답을 원하는 가족들이 있어 신속히 수색대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에선 흔적이 빨리 사라져 게리 프랭크의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1977년 가족이 전문 산악 가이드를 고용해 수색에 합류시킨 후 그의 안경과 신분증이 산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를 기려 알래스카에서 실종됨이라는 묘비가 세워졌고 그는 흔적 없이 사라진 사람들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50년 동안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1997년 한 사냥꾼이 포큐파인 강을 따라 걷다가 강둑에서 섬뜩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두개골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시신 흔적을 찾으려 지역을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해 두개골은 포장되어 주립 검시관 사무실로 보내졌습니다. 그것은 신원미상의 유해로 분류되어 보관되었고 2022년에 사건이 재조사될 때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개보학은 점점 더 발전했고 전국적으로 많은 실종자 사건들이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뼈 샘플로 DNA 프로필을 만들었고 진실의 첫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서더던의 형제는 살아있었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의 형제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두개골에 남은 자국들은 곰의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치명적인 공격에서 나타날 만한 저항의 흔적이나 피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게리 프랭크 서더던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답을 얻은 사례였습니다. 그 사이에 수천 명이 광활한 알래스카 삼각지대에서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형이 늘 해답을 찾는 데 방해가 됩니다. 알래스카 삼각지대는 30만 평방마일로 주 전체의 절반이 넘는 크기입니다. 실종 사건은 작은 마을, 국립공원, 외딴 도로 등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누군가 상황을 알아챘을 때쯤이면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매년 수천 명이 이곳에서 사라집니다. 정말 거친 자연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어두운 이유가 있을까요? 알래스카 삼각지대에서의 실종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으며 그 속도는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기이한 이론 중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사람을 그냥 빨아들여 어딘가로 데려가 버리는 에너지 소용돌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행기 오작동을 부르는 자기 불규칙성에서 비롯됐습니다. 북극권 근처의 지형은 에너지 변동으로 악명이 높지만 이 이론의 또 다른 근거는 사람들이 그냥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알래스카 삼각지대는 또 다른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알래스카만이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유일한 곳은 아니며 때로는 비행기 전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실종 사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MH370 수색이 왜 재개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